안녕하세요. 노동인권교육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할 성동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오늘은 짧은 이야기를 통해 노동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수수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옥수수가 주식인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옥수수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옥수수를 쪄 먹고 빵을 만들어 먹고 차를 끓여 마시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어떤 사람이 소 몇 마리를 몰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소가 새끼를 치고 수가 늘어나자 옥초지가 모자랐고 소주인은 수업량이 충분한 옥수수의 일부를 소사료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를 맛본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소사료 가공하는 일을 기꺼이 맡게 되었습니다. 옥수수를 먹고 살찐 소는 환상적인 마블리를 가진 소고기를 공급하였고 소사료로 쓰이는 옥수수는 늘어났습니다. 돈을 많이 번 소 주인은 옥수수 사료를 싸게 공급받기 위해 옥수수밭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조금 여위어가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돈을 많이 번 소주인은 여가 생활을 위해 재주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연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옥수수 농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여긴 몇몇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연극을 하는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옥수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수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영리한 몇몇 사람들은 공연장 근처에서 옥수수를 튀긴 팝콘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을 보며 팝콘을 먹는 것은 금방 유행이 되었고 옥수수 수확량의 일부가 팝콘 재료로 빠져나갔습니다. 일은 더 많아지고 식량은 줄어든 옥수수 농사꾼들은 또 조금 더 여유여갔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원했던 소주인은 옥수수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옥수수 농사보다 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몇몇 사람들이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마을 옥수수밭의 대부분은 소주인이 차지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소주인을 땅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작은 옥수수 마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며 마을 사람들의 생활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억에 남는 변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찾아볼까요? 제가 찾은 변화는 이렇습니다. 우선 물건, 상품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옥수수는 식량이나 음료로 사용되었는데 소의 사료로, 팝콘으로, 그리고 옥수수 기름으로까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품들을 만드는 직업이 다양해졌어요. 옥수수 농사만 있던 마을에 사료나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생겨났고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 그리고 팝콘을 만들어 파는 상인도 생겨났습니다. 한편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옥수수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농사를 지어 생산한 옥수수를 직접 소비했었는데 이제는 소주인이 사용할 사료와 자동차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즐길 공연을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사용하던 땅과 생산물을 소수의 사람, 다시 말해 소주인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옥수수 마을 이야기는 인류의 경제사와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도 수렵이나 유목, 농업 등을 거쳐 18세기 산업혁명과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의 시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마을 단위의 자급자족 생활이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장 경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직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부가 일부에게 집중되기도 했죠.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며 이는 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옥수수 마을에 일어난 변화들 중에서 우리는 특히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일거리, 즉, 직업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다양한 필요성과 재능들이 직업화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없던 프로게이머나 유튜버라는 직업도 생겼죠.
초기에 옥수수 마을처럼 직업의 수가 적을 때는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생산물이 만들어지는지 마을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하는 과정을 알다 보니 그 생산물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고, 또 그 작업이 건강이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서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노동 현장이 다양해지고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다양해질수록 서로의 노동 과정을 알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신체적 기능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건설 현장에 높게 쳐진 담벼락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다양한 직업은 다양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의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다른 직업군의 요구나 어려움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지 않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다른 사람의 노동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은 다양한 직업의 노동자들을 거쳐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학급 급식을 예로 들어보면 농부, 배송 차량 운전사, 판매상, 조리사 등의 경로를 통해 우리 앞에 도착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상품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노동에 도움을 받는 셈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상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품 하나하나마다 다른 노동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수많은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수많은 노동에 기대어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노동에 누군가가 기대어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삶의 모습은 앞서 봤던 노동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서로의 노동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문제와 많아진 상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산다는 것을 짚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에 가려진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게 만나요.